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낮에는 날씨가 아주 포근하게 했습니다. 이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 오늘 아침 원주 지역의 기온이 3도입니다만 낮 기온은 17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또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서서히 구름이 끼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의 이 원주공항 터미널 신축 이전을 추진하다가 이 반발로 터미널 이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좀 어떠한 그 상황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에서 기피 시설 등 사회적 갈등 예상 시설의 설치 시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가 법제화된다고 하네요. 그 조례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오늘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3월 1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횡성 지역의 주민 대표들이 어제 국회를 찾아서 블랙이글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횡성군과 또 군용기 소음피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만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비행 훈련의 축소와 환경 대책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국방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또 공군 참모총장에게도 해결책의 모색을 주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가 중소기업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기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제한시설 업종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고 용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기업당 10억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지 2년여 만에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경과 대역을 결정했습니다. 한전은 어제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경과 대역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송전선로 건설의 반대 입장을 공동선언했던 홍천과 횡성을 제외한 채 이루어져 향후 지역사회의 항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공항 터미널의 신축 이전을 추진하던 강원도가 횡성 지역사회 반발로 터미널 이전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초 그 원주공항이 횡성읍 곡교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공항을 그런데 한국공항공사 또 강원도가 이전하겠다, 원주시 지역으로 옮기겠다라고 이제 발표했다가 이게 좀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먼저 그 취지가 어떤 거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는 그 한 5년에 한 번씩이요 중장기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과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공항 분야 그 최상위 계획인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이 오는 6월 말 좀 발표될 예정이었고요. 네. 이 계획에는 좀 예를 들면은 국가적으로 논란을 좀 빚고 있는 가덕도 공항 신설 등이 좀 중장기 공항 개발 계획이 좀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이번이 그 제6차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현재 국토부에서 의뢰를 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을 받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그 강원도와 한국공항공사가 원주공항 신축 이전 계획안을 마련해서 제6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토로 한국교통연구원에 전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네. 이 계획에는 오는 그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총 773억 원을 투입해서 공항 터미널을 신축 이전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초 거론된 신축 부지가 현재 횡성읍 곡교리에서요 원주시 소초면 옛 캠프이글 부지나 현 공항 할주로 남단 등 두 곳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또 여기다가 또 팔전투비행단 정문 인근의 사유지도 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지역의 터미널 신축이 실제로 좀 가시화가 되면요, 더 이상 행성으로 진입하지 않고 원주의 그 터미널 입출구가 신설되기 때문에 행성군민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일단 큰 틀에서 현재의 원주 공항 이제 횡성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원주 지역 쪽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큰 틀이었고요. 그런데 이 공항 터미널 신축 이전하려는 당초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 그 원주공항 터미널 신축 이전이 좀 거론된 좀 표면적 이유를 보니까는 현재 터미널과 그 비행기를 타는 계류장의 거리가 멀어서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크고요. 탑승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도 또 여의치 않으면서 또 여러 가지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좀 열악한 시설이다. 이런 점이 강조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좀 그 내면을 조금 더 좀 살펴보니까요. 공항공사의 주 수익원이 그 공항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탑승객이라든가 항공사의 운행 횟수 등에서 수수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 원주공항은 현재 그 원주와 제주를 오고 가는 단일 코스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항공사의 운영 적자가 한 해 수십억 원씩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편을 증편하거나 탑승객들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현재 시설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분석이 이번 그 원주공항 터미널 신축 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된 좀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주공항을 향후 국제공항으로 좀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좀 터미널 시설의 확충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기 때문인데요. 그 국제선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시다시피 탑승객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고요. 해외로 나가기 위한 수속 절차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신축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 원주의 지리적 위치상 좀 국제공항으로 자리 잡을 경우 강원 내륙뿐만 아니라 제천이라든가 이천, 여주 등 원주 인접도시의 탑승객까지 유치할 수 있어서 오히려 양양공항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그 경쟁력이 있는 공항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런 공항공사 측의 개발 계획도 어느 정도 저는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듣고 보니 타당성이 있군요. 네. 그런데 이 계획이 지난해 2월에 이제 신축 이전 계획안이 한국교통연구원에 전달되었어요. 1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좀 이슈화가 되지 않았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만은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횡성 지역사회 반발이 상당히 거셌죠. 그렇습니다. 그 행성군 번영회라든가 이장연합회, 스마을회, 행성시장조합 등 그 각급 사회단체가 지난 15일 강원도가 제출한 그 공항개발 계획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와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조치라면서 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이전 계획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고요. 그 다음 날인 그 16일에는 장신상 군수가 직접 도청을 방문해서 그 경제부지사에게 원주공항 행성터미널 원주 이전 계획의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군수는요, 지난 그 35년간 원주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서 그 재산상, 건강상, 정신상 피해를 좀 감내해 왔는데 일방적으로 행성터미널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건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이 기회에 현 부지의 공항터미널 시설 현대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오랜 세월 비행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행성 국민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 계획을 강원도가 사실상 처리했다는 뜻 소식이 전해지고 있군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결정이 내려진 건데 좀 그 배경이 궁금하군요. 그 강원도 입장에서 한마디로 보면은 굳이 지역사회 이런 좀 집단 민원까지 초래해가면서 터미널 신축 이전을 좀 강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일단 그 교통연구원에 사업 제안을 해놓기는 했지만 실제 이것이 반영 여부도 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강원도는 그 행성 지역의 반발이 좀 공식화된 지 하루 만인 어제였죠. 현재 추진 중인 원주 행성공항 터미널 이전 계획을 사실상 공식 철회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실제 강원도는 그 어제 한국교통연구원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 제6차 공항 개발 계획 반영 대상 사업 중에 원주공항 터미널 이전 신축 계획은 그 본인들이 아니고 한국공항공사 원주공항에서 제안된 사업이었다고 좀 발을 빼면서요. 그 사전에 행성군과 협의되지 않았고 행성 지역 사회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그 공항 개발 계획에 이전 신축보다는 현 부진의
시설 확장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좀 기존에 그 강원도에서 제출한 그 계획서를 철회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한 것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 정치 결정 과정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만 이 사안은 굉장히 신속하게 그 기존의 결정이 변경되었네요. 좀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자 이번 기회에 좀 원주공항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동안의 개항 이후 운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 원주공항은 현재 그 원주 소초면에 소지한 8전투 비행단의 그 전투기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권 발권 업무를 하고 있는 공항터미널은 행성읍 복교리 먹거리 단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항공편은 그 유일하게 제주도를 오고 가는 비행기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요. 2월 말부터 운항이 중단돼서 10월 8일 재개항할 때까지 한 8개월가량이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네. 그동안 항공사도 그 대한항공에서요. 진에어로 변경되는 대신에 하루 단 한 편에 불과했던 그 원주 제주 노선이 두 편으로 확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주공항은 1997년 첫 운항을 시작한 이후에요. 지난해까지 24년간 공항 이용객이 모두 한 185만 8,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한 해 평균 대략 한 7만 5천 명 내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이었죠. 2019년에는 한 해 10만 9,44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역대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한 것이고요. 근데 이 상승세가 그 지난해 코로나19의 좀 직격탄을 맞아서요. 이 반대로 역대 최저치인 3만 7,729명, 1년 만에 최고와 최저를 좀 찍었던 거고요. 요즘에는 진에어 항공사가 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좀 189석 규모의 항공기를 운영하면서 탑승률이 50%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름 선전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그 예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운행하면서요. 시간대가 좀 제주를 갔다 오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하다라는 또 의견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 두 편이 운항되면서 그러한 그 시간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좀 감소가 되면서요. 수요도 또 대폭 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장기적으로 또 터미널 시설의 개선도 분명히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신축 이전이냐 아니면 현 자리에 새롭게 리모델링 하느냐 뭐 방향이 정해진다면은 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또 전망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그 강원도와 공항공사 측이 교통연구원에 제출한 원주공항 터미널 신축 규모 그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니까요. 네. 일단 계획상으로 보면 총 98,250평방미터에다가요. 한 713억 원을 들여서 연간 한 300만 명을 소화할 수 있는 여객 터미널을 짓고요. 네. 또 그 화물 터미널은 연간 한 5만 5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터미널을 지을 계획입니다. 또 그 항공기는 5대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계류장 신설 계획을 수립했고요. 주차장 시설도 동시에 950대가량 주차 가능한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좀 만들어서 있는데요. 이 공항 계획은 대략 한 강주공항과 흡사한 규모입니다. 네. 이렇게 돼야지 또 국제선도 띄울 수 있다. 이런 계획이었고요. 이번에 그 원주공항 터미널 신출 계획이 그 국토부의 5개년 계획에는 이번에 그 강원도가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되지 않게 됐지만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행성군과 원주시가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상생 방안을 고민해서 좀 합리적인 터미널 신출 계획 방안을 찾을 필요는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그 향후 2025년에 다시 이제 제7차 공항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좀 국제공항 수준의 좀 원주공항 시설 개선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강원도를 포함해서 원주와 행성이 좀 보다 적극적으로 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지금 현재 이 원주와 제주만 오가는 노선에 불과합니다만은 대폭 이 시설을 확충해서 이 국제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 지역마다 국제공항의 어떤 필요성은 수요와 또 공부의 원칙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면밀한 또 분석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밀협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소위 혐오 시설이라고 하죠. 이 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의 경우 이것을 건립 계획을 세웠을 때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좀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원주시의회가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갈등 유발 예상시설이라고 한다면요, 좀 환경이라든지 좀 주민들이 꺼려하거나 또 이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예상시설의 사전고지 조례안이 이제 발의되었다고요. 네, 원주시에서 기피시설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들에게 반드시 사전에 알리는 절차가 법제화되는데요. 원주시 의회는 원주시에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의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인근 주민에게 제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사전 고지 대상 시설은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그리고 가축 사육 도축 시설이 해당되고요.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 순환 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도 사전 고지 대상 시설에 해당됩니다. 이들 시설과 관련한 인허가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대상 지역 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는데요. 대표 발의한 곽희훈 원주시 의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농림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거나 불편을 주는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허가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고 착공 단계에서밖에 사업체가 들어오는지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이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사업자 간의 갈등을 좀 조정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은 부분들은 좀 철회가 되고 이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 최근이었죠. 또 SRF 생산 공장 설립도 추진되었는데 이것이 뭐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추진되었다라고 하면서 좀 갈등이 좀 심화되기도 했었죠. 네, 최근에 원주시 태장동과 흥원면에 SRF 생산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폐합성 수지를 분쇄 선별해서 고형 연료 제품으로 만드는 SRF 생산 공장으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주민들은 SRF 생산 공장이 설립되는 걸 반대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원주시는 태장이동과 흥원면에 SRF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반려했습니다. SRF 생산 공장이 주변에 끼치는 환경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업체는 최근에 태장이동 SRF 생산 공장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다시 보완해 제출했다고 합니다. 태장이동 주민들은 건립이 무산될 때까지 반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태장이동 폐기물 처리 공장 설치 반대 비상대책추진위원회 이강모 위원장에게 듣겠습니다. 주민의 동의보다도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 때문에 사전 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허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태장 이동에서는 이런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업체가 저희 태장동에는 들어올 수 없게 할 것입니다. 태장농공단지라든가 아니면은 또 주위에 새로 들어오게 될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300m 아니면 50m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 업체가 들어오면은 우리들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네, 원주 지역도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SRF 관련 시설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폐기물을 다루는 SRF 사용시설은 지난 2017년 최대 152곳에 달했지만 4곳 이상이 운영 중단됐는데요. 주민 민원과 수익성 악화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가연성 폐기물 처리 문제는 이슈가 되고 주민 반대로 전국 곳곳에서 SRF 시설 건립은 발목이 잡힌 상태인데요. 다만 폐기물 관리법상 위임 근거 없이 지자체가 폐기물 허가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원주시는 폐기물 허가 제한이 아닌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접수되면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발생할 피해와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가 코로나19 확산과 또 지역 경제 위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영세 사업장을 위해서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강원도 일자리 정책과의 김현 상생 일자리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10일부터군요. 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취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업주들이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료를 강원도에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 환경 안정을 위하여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도내 사업체 중 93%가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데 작년에는 14,000개 사업장 3만여 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사업주분들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이 작년에도 14,000여 개 사업장 또 3만여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도 이 사업 지원 대상은 같은 겁니까? 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도내 사업체 중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10인 미만의 사업장. 작년에도 역시 같은 기준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혜택을 받는 기업체 수와 근로자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사업의 내용이 작년에 비해서 약간 또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액이 22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유행으로 영세 사업장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올해는 많은 사업장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까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기존 강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두루누리가 중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8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여 영세 사업주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예. 이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또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신청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로 신청하실 사업주께서는 연중 아무 때나 사업장 소재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나 네.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군요. 네. 자, 이와 함께 그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지원 사업 이건 또 어떤 사업입니까? 열악한 근무 환경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용주의자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보험 가입이 저조하여 생활의 불안을 안고 있는 도내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연 사업소득이 9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세 과세 표준의 2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그분들이 실제 납부하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40에서 70%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신청 방법은 앞서 이야기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뭐 동일한 겁니까?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연중 1회만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 신청과 함께
당원 일자리 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1분기의 경우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좀 적절한 기간에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일자리 정책과의 김현 상생 일자리 팀장이었고요. 자, 3월 18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